WTO 세계무역기구는 이제 끝났다. 미국이 30년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 체제 종식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가라, 무역 질서를 새로 쓰겠다라면서 앞으로 이 트럼프 라운드 시대가 올 거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경제포커스 시간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미국의 WTO 종식 선언의 의미와 그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렇게 WTO가 끝났다라고 선언한 인물은 누굽니까? 이름은 제이미슨 그리어. 네. 뭐 잘 낯선 인물이실 텐데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입니다. 예. 우리로 치면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그러니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 본부장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실무 총괄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카운터파트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그러니까 거기 미국의 무역 통상 실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혹은 이제 200일 됐습니다. 네. 지난주 7일, 8월 7일 200일이 됐고요. 그 예. 200일을 기념해서 이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쉽게 말해 미국의 통상 장관이 예.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WTO 세계무역기구는 끝났다. 그리고 네. 우리는 그 세계인들은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 트럼프 라운드란 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이 기고분의 명명한 이 트럼프 라운드라는 말 자체가 다소 생소하실 것 같은데 뭐 일종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걸 미국이 주도해 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걸까요? 보통 우리가 무슨 라운드가 세계 다자 간의 무역 협상 네. 그 테이블을 라운드라고 부릅니다. 라운드가 네. 이제 동그랗다는 뜻이잖아요. 원탁에서 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데 말씀하신 우루과이 라운드가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겐 제일 유명한 라운드죠.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무역기구 WTO를 탄생시킨 결정적 3파 역할을 했고 결국 예. 우루과이 라운드는 세계 무역기구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상징이었던 건데 네. 이제 그건 끝났다. 대신 트럼프 라운드라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혹은 미국에선 칭하기는 턴베리 체제라고도 합니다. 턴베리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8월 1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뭐 일본, 한국도 미국과 급하게 협상을 했습니다만 네.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상대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과 EU의 협상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미국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소유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턴베리 리조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체제를 이 정신을 턴베리 체제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뭐 턴베리 체제라고 하건 트럼프 라운드라고 하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루과이 라운드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트라고도 하죠. 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세계 무역기구, 세계 자유무역은 이제는 끝났다라는 걸 선언을 한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아는 국제기구 그러면은 가장 많이 아시는 게 뭐 UN, 네. 뭐 OECD, 예. 뭐 IMF 이 정도는 대부분 아실 거고요. 그렇죠. WTO도 사실 그 정도 격에 맞는 상당히 큰 우리에게 엄청 영향을 주는 국제기구였는데 네.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잘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WTO가 세계 무역기구의 핵심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규칙을 정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결국은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세계 자유무역 규칙을 어겼느니 안 어겼느니 이견이 생길 때 네. 그걸 최종적으로 판정해 주는 곳이 WTO였기 때문에 그래서 WTO가 정말 중요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WTO는 일종의 세계 통상 법원입니다. 최종 법원. 네. 근데 그게 이제 2심제인 기구였는데 1심, 2심. 지금 2019년부터 5년, 6년째 그냥 개점 휴업입니다. 왜 개점 휴업이냐면은 네. 재판을 하려면 당연히 판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판사라는 것은 이게 한 나라의 국내 기구가 아니라 국제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 그 WTO에 가입한 회원국들이 반대하지 않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판사가 돼야 공정하겠죠. 네. 근데 2019년부터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네. 미국이 그 판사로 올라오는 후보자마다 족족 다 반대한 겁니다. 안 돼. 거기에 우리나라 판사도 있었습니다. 예.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판사가 없는 재판이 판사가 없는 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2019년부터 WTO는 최종 이견 판정 기구라는 핵심 기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6년째 사실상 개점 휴업으로 있어서
사실상 뭐 환자로 치면은 호흡기 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네. 이번에 미국 트럼프 정부 제이미슨 그리어 통상 장관이 사실상 그 호흡기를 떼버리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시작되는 트럼프 라운드라는 게 미국에게 조금 더 이익이 가게끔 새 판을 짜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뭐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네. 얘기는 미국이 다시 돈을 많이 벌게라는 거를 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예. 뭐 우리도 겪었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관세 협상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조금 거칠게 비유하자면은 아주 동네 힘센 형이 또 그냥 돈 줄래 맞고 돈 줄래 거의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협상이라고 쓰고 압박 네. 혹은 뭐 갈취라고 읽어야 맞는 그런 상황에 가까운데 네. 실제로 그 지금 미국의 관세 수입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네.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네. 통관하는 것에 대한 대가. 그렇죠. 미국 6월 한 달을 보면은 미국 관세가 37조 원이 거쳤는데요. 6월 한 달에. 한 달에만. 예, 한 달에. 네. 와. 이게 작년 2024년 6월보다 4배가 늘어난 겁니다. 예. 특정 세금이 1년 사이에 4배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네. 숫자인데 네. 40%가 아니라 400%니까요. 그렇죠. 근데 한 달 그랬으니까 1년 내내 그러면은 아마 올해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20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와. 물론 미국은 엄청 큰 경제여서 미국 연방 정부가 1년에 쓰는 예산이 9천조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200조 원이면은 사실 뭐 5%도 안 돼, 5%도 안 되는 작은 숫자긴 하지만 어쨌든 1년 사이에 4배가 늘었고 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수입이 확확 가외 소득처럼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관세가 이렇게 잘 거치면 이 관세를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아, 그렇죠. 일종의 배당처럼. 네. 우리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당으로 나눠보면은 한 사람당 한 380만 원 정도는 나눠줄 수 있겠다. 와, 예. 우리는 15만 원 주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미국이 당장 얼마나 큰 현금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미국이 이걸 포기할 이유가 당장은 없겠죠. 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돈을 끌어 모아서 이제 정부 수입이 늘어나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텐데 다른 나라들은 그야말로 뭐 대혼란에 빠지게 될 그렇죠. 뭐 미국 있습니다. 빼고는 전부 다 대혼란 뭐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상태인데 단적으로 네. 우리도 지금 미국과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대 국가가 협상을 할 때는 보통 서명문을 만들고 네, 네. 양국 정상이 사인을 하고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사인 네. 그런 것들 하고 서명문을 들고 사진을 찍고 발표하고, 네.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예.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문서가 없는 구두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네. 딱 하나 영국만 문서 협상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선이 빚어지냐면은 협상 끝나고 양쪽의 설명이 다른 거예요. 네, 네. 우리도 뭐 약간 그런 그렇죠.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네. 상대적으로 혼선이 약했고 지금 미국과 유럽은 관세 협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럽에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미국으로 들어갈 때 15% 관세를 맞게 구두 협상을 했어요. 네. 근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상품이 유럽 자동차입니다. 뭐 독일, 프랑스 자동차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27.5% 관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네. 협상을 했는데 네. 그 유럽은 답답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도 15%로 관세를 협상을 했는데 네. 당연히 일본은 모든 관세를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15%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 정부가 그게 아니고 기존에 내던 관세 더하기 15라고 추가 해석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이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 네. 일본은 기존의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 미일 FTA는 없으니까요. 2.5% 관세를 내고 있었어요. 예. 거기에 15가 더해지면 17.5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경쟁국인 한국 자동차는 15% 관세만 맞고 들어가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럴 건 뭐하러 협상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장관이 지난주에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항의해서 다시 15%로 원복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혼란의 연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협상을 뭐 제가 볼 때 일부러 미국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구속력 없는 구두 합의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의지나 미국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미세한 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협상을 불러올 일종의 레버리지, 사다리 효과가 있는 거고 그걸 당하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답답하고 피말리는 일인데 사실
이 무역이라는 게 서로가 뭐 사는 쪽도 그렇고 파는 쪽도 그렇고 어느 뭐 형태로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느껴야 이게 오래 지속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미국에만 좋은 일방적인 무역이라면 얼마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은 파는 쪽도 이득이 되고 사는 쪽도 이득이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아야 이게 네, 한 달 네. 무역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렇죠. 10년 100년 하는 건데 네. 미국이 너무 일방적 독주를 하면 뭐 결국 지구촌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네. 당연히 반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어요. 원래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와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 원래 세상에 큰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그 그룹이 점점 더 뚜렷하게 한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대표적인 게 브릭스입니다. 예. 브릭스라는 앞으로 이제 국제 기구를 우리가 많이 자주 듣게 될 것 같은데 네. 브릭스는 말 그대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차이나, 그다음에 네. S는 남아공, 사우스 네. 아프리카. 그래서 그 5개 나라가 만든 일종의 그들끼리는 이제 표현하기로는 절대 반미라는 단어 안 씁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미국과 껄끄러운 나라들이 모인 국제 기구인데 네. 여기가 회원국을 원래는 이름은 브릭스 5개인데 11개까지 늘렸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뭐 인도네시아 이런 각 지역의 맹주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예. 브릭스가 지금 지난주에 브라질에서 브릭스 회원국 정상 회의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우리끼리 무역을 늘리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미국과 무역을 안 하겠다고 선언 안 했습니다만은 무역의 총량이 같다면 미국을 뺀 그룹의 무역이 늘면 네. 미국과는 당연히 무역이 줄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브릭스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 독주를 하니까 아하. 이제는 우리끼리 좀 무역을 늘려서 우리끼리 서로 돕고 잘 살아보자 이런 걸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네. 이게 결국 이제 일종의 시발점이겠죠. 미국의 독주가 더 심해지면 이 브릭스에 대한 어떤 참가하겠다는 나라도 늘 수 있는 거고 네. 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브릭스와 교역을 하겠다는 나라가 네. 점점 늘어날 압력이 커지겠죠. 아하. 안 그래도 미국이 이 브라질에 50% 관세 부과하기로 하면서 브라질 이 커피 업계에도 비상이었는데 여기에 뭐 중국이 흑기사를 자초하고 나서기도 했고요. 예, 뭐 그 브라질은 커피를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네. 100% 중에 40%를 브라질이 만들고요. 네. 그 우리가 먹는 매우 많은 커피가 브라질산인데 네. 그럼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브라질 입장에서는 커피가 매우 중요한 수출품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미국인들은 커피 많이 마시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브라질산 커피의 관세가 0이었는데 아하. 여기에 관세를 미국이 50%를 와. 매기기로 했어요. 그러면 네. 브라질에 있는 커피 업체들은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 가격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릭스 브라질과 회원국인 중국이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이거 그 중에 하나의 아하. 대목이 그러면은 중국이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 참 미국 때문에 골치 아프지 그 커피 우리가 사줄게. 근데 중국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 중국은 그렇죠. 차의 나라죠. 네, 차. 네, 우리 뭐 네. 중국 여행해 보시면 차를 정말 많이 마시는 나라고. 네. 저 통계 한번 찾아보니까 중국인들은 1년에 커피를 16잔 정도 마십니다. 20잔. 아, 한 사람이. 1년에. 네.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고요. 예. 그만큼 커피를 잘 안 마시는 나라고 네. 중국이 커피에 대한 원두의 수요가 크지 않은데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 커피를 사주겠다고 나온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는 게 아니죠. 네. 정치적인 이유로 브라질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정말 고맙잖아요. 아, 그렇죠. 뭐 그런 네. 느낌으로 일종의 어허. 흑기사를 자처하고 있고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중국이 굳이 브라질 커피를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샀다는 것 자체가 미국 주도의 통상 질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최근의 뉴스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브라질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새로운 무역 활로를 좀 제공을 해주면서 이 미국과 브라질 사이에 생긴 균열을 파고든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아까 브릭스 11개 회원국끼리 지금 무역을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단적으로 이 브릭스 회원국 중에 하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네. 미국에서 30% 관세를 맞았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뭐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원 재료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네. 그게 미국으로 그 관세를 받고 들어가면 가격 경쟁력이 없겠죠.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남아공이 힘드니까 네. 뭐 중국, 브라질 등이 우리가 많이 사줄게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룹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2025년에 이제 시작된 움직임이어서
5년 뒤, 10년 뒤에 뭐 어떻게 또 이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뭔가 쪼개지고 있다. 네. 뭔가 새로운 국제 질서, 새로운 합종 연횡이 강해지고 있다는 게 분명한 흐름이고 결국 네. 이렇다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에 더 노골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 너는 누구 편이냐? 예. 넌 어느 쪽에 설래? 네. 또 우리 굉장히 답하기 곤란한 게 우리나라 제1대 수출국이 중국이고요. 네. 2대가 미국이에요. 1, 2등끼리 선택을 요구하면 그렇죠. 굉장히 난감한. 근데 그게 첫 번째 시험대가 이제 2주 뒤에쯤에 열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정상회담. 거기서 네. 미국이 또 뭔가를 요구해 올 텐데 예. 우리가 어디까지 응할 것인가. 그 답변이 중국을 또 혹시 자극하면 어떠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 고차 함수 방정식이죠. 네. 복잡한 상황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